인성이 편중된 사주에 대한 문제점들을 실증적 사주와 더불어 조목조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주 해석의 꽃을 십성이라 하죠. 십성은 쓰임새가 폭넓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인성은 대가 없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비유를 합니다. 은성은 음양에 따라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성질을 보면 정인과 편인은 수용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십성 중에 인성입니다. 기억력도 되고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성을 수리 능력이라고 봅니다. 식상을 언어 능력으로 판단을 하고요. 인내심도 대단한 게 인성의 특성입니다. 이런 까닭에 정의는 보수적이고 명예를 중시하지만 온화한 성격들이 많죠. 학자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정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편인은 같은 인성이지만은 성질이 다릅니다.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고요. 창조적인 기질과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많은 게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학문, 공부를 하려면 1차적으로 인성이 있는 게 낫죠. 종교, 특히 편인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학 쪽, 명리학이나 역학 쪽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도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서, 어떤 집을 계약하든가 땅을 사든가 아니면 고용계약서를 쓸 때도 정인의 역할을 보죠. 운에서 올 때 그러한 일들이 대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합격증, 자격증도 되죠. 대체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변호사, 의사, 약사, 전문 직종들,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허가, 또 인수를 결재권이라고 하죠. 부동산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다, 아니면 부동산과 인연을 맺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인성이 있는 게 낫죠. 인성은 도덕과 윤리식을 상징하므로 인생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성분이 어느 육친보다 인성이죠. 그런데 태가했을 때, 사주 팔자에서, 다시 말해서 편중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려 있기 때문에 재성이나 관성, 식상의 문제가 반드시 오죠. 그래서 인수로 태가한 사주들은 굴곡진 삶을 산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성과 관성과 식상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성, 다시 말해서 삶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죠. 사주 분석을 잘 하려면 생급재화의 관계를 명확하니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과 반대편에 있는 대립적 관계죠. 식상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성이 퇴화하면 식상을 극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옥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성이 많아서 그에 따른 문제가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극을 받는 식상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퇴화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문서로 인한 부작용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겪으든가 또 보증도 조심해야 되고요. 인수가 퇴가한 사람들이 기가 얇아서 나무 말에 쉽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화를 갖춰준 상태에서 정인과 편인이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적으로 투잡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취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인과 편인이 퇴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식상의 기운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식상은 여명에서는 자식이죠. 남녀공이 활동 공간이죠. 자식 걱정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편인운에 올 때는 자식 출산을 조심해야 되죠. 자식을 출산하더라도 인수가 편중돼 버리면 자식 걱정할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대운까지 편인으로 오면 확률은 배가 되죠. 빈도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운에 대체적으로 신강한 사주, 특히 인수가 강한 사람들은 자식 걱정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명에서는 유념을 하시고요. 또 자식 출산할 때 유산할 확률도 많고요.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인수가 퇴가한 사주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성은 관성의 기운을 독일을 하죠. 무슨 뜻이냐면 관성의 기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인성이 관성을 기운을 흡입력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여명에서는 인수가 퇴가한 사람들이 남편 덕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남편하고 살더라도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혼의 빈도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남명에서는 관성이 자식이 되죠. 자식이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자식과 나와 관계가 매우 부조화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퇴가한 사주에서 남명이라면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게 낫죠. 일찍이 독립을 시켜주는 게 부모도 좋고 자식도 훨씬 좋게 됩니다. 성격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인수가 퇴가하면, 다시 말해서 정인과 편인이 혼잡돼 버리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도 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겠죠. 이런 까닭이 인성을 볼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해서 볼 줄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사업한 사람이 인성이 퇴가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성이 퇴가하면 식상을 극으로 옥죄죠. 또 파괴시키기 때문에 인성은 활동 공간이죠. 사업한 사람은 식상은 제품으로 보고요.
재성을 시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임상에서 드러난 결과를 볼 때 사업한 사람이 부도를 가장 많이 맞을 때가 첫째가 겁재운이죠. 두 번째가 편인운입니다. 겁재는 재성을 그대로 두들겨 패기 때문에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러고요. 편인은 식상의 활동성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옵니다. 편인이 식상을 보면 도식이라 하죠.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마주 보면 안 되는 육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겁재는 정제를 극을 합니다. 마주 보면 안 되고요. 편인은 식신을 극을 하기 때문에 마주 보면 안 되죠. 여기에 더해서 상관은 정관을 극을 하죠. 이런 까닭이 같이 동주를 하게 되든가 아니면 간지에서 마주 보고 있든가 또 하나 지장간에서 같이 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관성의 세력이 강하고 다시 말해서 관성이 사주팔자에 많고 적당히 인성이 관성의 기운을 빼앗아주면 오히려 이런 관계는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의 역할을 하겠죠.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상의 기운이 태가한데 적절하게 인성으로 조절을 해주면 극으로 쪼개서 분산시켜주면 과도하게 응집된 식상의 기운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순기능 역할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인성이 강한데 비겁으로 기운을 빼주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요. 단순하게 정인과 편인이 편중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다차원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습관을 길러야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자유롭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명과 여명의 사주를 두 개를 보고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자 사주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편인, 정인, 정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인수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을목이 다시 말해서 금은 목을 극을 하죠. 을목은 이 사람한테는 상관이 되죠. 자연학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물상적으로 볼 때 을목이 거대한 바위에 앉아 있죠. 그리고 옆에도 바위죠. 뿌리를 내릴 수 없죠. 여기에 더해서 천간에서는 을경이 합을 해서 을목이 경금한테 끌려가 버렸죠. 그렇다면 을목은 고립무원돼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고유한 성기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을목이 편인으로 인해서 한평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을목은 오장육부로 관입니다. 신경도 무척이나 예민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조심해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두통, 나이가 들면 치매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인수가 과도하게 태가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라는 나의 활동성과 또 밥그릇도 되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사주의 문제점을 볼 때 화기운이 전혀 안 보이죠. 화라는 이 사람한테는 재성이죠.
화로 금을 녹여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화극금이죠. 화라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균형과 조화가 일그러져 버렸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을목이라는 초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진 토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토양이라는 땅은 안 보이죠. 어떻게 안 보입니까? 축토가 있는데 동토죠. 꽁꽁 얼어버렸죠. 그것도 자축합토로 해가지고 얼음 바다가 돼버렸죠. 그 말은 을목이 성장하는데 축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화라는 기운은 안 보이죠. 다시 말해서 재성이 안 보이죠.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오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다가 난명이기 때문에 재성은 부인이 되죠. 처독도 없고요. 또 혈액순환 쪽에도 문제가 오겠죠. 오장육부로 볼 때 화라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관장하는데 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온다. 또 과도하게 음적으로 치우쳐 있죠. 수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심장 방광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을목이 부목이 돼버리죠. 붕 뜨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가 너무 태가해서 오행적으로 볼 때 금기운이 너무 강해서 을목이 목이라는 생명체가 깨져버리고 파괴돼 버린다. 쪼그라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신적으로 볼 때 을목은 상관이죠. 나의 밥그릇이면서 활동성이기 때문에 재앙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명이죠. 여자 사주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가 하나같이 편인으로 돼 있죠. 사주 해석이 있어서 일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간지를 뽑으라면 월지죠. 그 다음에 일지, 시지, 연지죠. 그런데 하나같이 토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편인을 의미하죠. 편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편인 세력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있죠. 공교롭게도 편인 안에 계수라는 상관이 앉아있죠. 즉 이야기는 하늘의 기운이 땅바닥에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편인 안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관의 세력이 위축되고 파괴되고 옥죄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있습니까? 계수와 무토가 합을 해서 훼손을 시켜버리죠. 다시 말해서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하죠. 그래서 극도로 상관의 기운이 훼손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을목은 이 사람한테는 정제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날카로운 신금의 칼날이 극으로 두들겨 패고 있죠. 그러면 이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서 일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제는 이분한테는 고정 수입이죠. 다시 말해서 월급이 되죠. 오장육부로 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인해서 또 옆에서 신금이라는 겁재가 두들겨 패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사람에 대한 관성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편간이죠. 정화가 있죠.
그렇다면 정관이고 편관이고 그러죠. 그런데 시지에 또 어떻게 있습니까? 편관이 있고 정화라는 정관이 있죠. 여명에서 정관은 1차적으로 남편으로 보고요. 편관은 애인으로 보죠. 친구로 보죠. 남자친구로. 그런데 병술이죠. 병화가 술토 12운성으로 묘고에 앉아있기 때문에 허우대만 멀쩡하니 실속이 없는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있어요? 정화가 또 있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화를 음양의 짝이 맞기 때문에 끌어당길 힘이 결속력이 강하죠. 그런데 12운서로 보면 정화가 술토로 보면 양지에 앉아있죠. 이 사람 역시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인이 너무 사주팔자에 과도하게 분포되어 자식, 계수라는 자식 걱정, 특히 편인 안에 계수가 암장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점을 일으키겠죠. 그것도 무게 합파로 인해서 계수가 쪼그라들고 일그러져 버리고 훼손돼서 자식 걱정할 일들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을목이라는 정제가 내가 을경합으로 끌어당겨서 고정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나 주위에서 겁재들이 너무나 많아서 암암리에 돈을 빼앗기고 동거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너무나 신경이 예민해서 스트레스로 불면증, 정신세약,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